백세 건강에 있어서 또 심장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병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부정맥입니다. 부정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전기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기록하려는 한 미친 분이 있었어요. 좋은 일에 미친 거죠. 그분 이름이 아인트 호픈이라는 분입니다. 네덜란드의 과학자였어요. 심장의 전기를 증폭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의 심전도를 보면 엄청나요. 그게 점점 줄어서 요즘은 아주 우리가 손목시계로도 심전도를 기록할 수가 있죠. 그만큼 달라진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몸에는 심장에 전기가 흐르는 길이 있고 전도로라 그래요. 전기를 만들어주는 세포가 모인 동네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소위 심방의 굴이라고 그래요. 심방굴, 심방동, 굴동자입니다. 거기서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말하면 자꾸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죠. 전기를 만들어낸 걸 우리 옛날에 청와대라고 하죠. 청와대가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요. 전기를 보내서 경기도 강원도에 보내고 이 전기가 다시 대전으로 가서 각 밑으로 내려가요. 전라도 경상도로 간다 이거죠. 이런 흐르는 길이 있어요. 이 흐르는 길이 문제가 생기면 또 곤란하죠. 또 전기를 만들어내는 청와대가 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청와대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경기도 강원도 보내고 전기가 다시 대전으로 가서 전라도와 경상도를 나눠주는 이런 전도, 좌측, 우측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심방과 심실. 의학용어로는 심방, 심실, 방실, 전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규칙적으로 하고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걸 쭉 기록하게 되면 맨 앞에 있는 조그만 봉우리, 그 다음에 높은 봉우리, 중간 봉우리. 이걸 아인트호픈 박사가 이름을 본인이 PQRST라고 적었어요. 쉽게 앞에 봉우리를 도라고 가운데 큰 거를 레라고 그러고 작은 봉우리를 미로 하죠. 그러면 도레미가 돼요. 그럼 도레미가 계속 반복적으로 뛰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 부정맥은 무엇일까? 이 한자 용어예요. 외국 사람들은 부정맥을 에어리스미아라고 그래요. 리듬이죠. 이하라는 건 병이라는 뜻이에요. A라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부정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듬이 없어지는 병. 그 리듬이 깨진다. 무슨 리듬이 깨질까요? 도레미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리가 안 된 맥, 도레미가 정리가 안 된 걸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정맥 하면 맥이 불규칙한 걸 부정맥. 부정맥 중에는 불규칙한 맥도 있고 규칙적인 맥도 있고 느린 맥도 있고 빨리 맥도 있고 통틀어서 부정맥이라고 그래요. 리듬이 깨지는 병, 도레미가 깨진 정리가 안 된 병. 자, 이제 아시겠죠? 부정맥이 뭔지. 그래서 부정맥이라는 게 이제 이 도레미가 이렇게 세 봉우리가 여기서 깨졌죠. 정리가 안 됐죠. 이게 부정맥이에요. 이게 흔한 심실조기 수축이라는 부정맥입니다. 부정맥 중엔 수십 가지가 있어요. 맥박이 빠른 부정맥을 빈맥이라고. 빈맥은 자주 빈자예요. 빈도가 높다 그러죠. 빈번하게 빨리 뛴다는 얘기는 100번 이상 뛰는 거고, 소맥, 서행하십시오, 늦게 가십시오, 느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한자가 빈맥이냐 서맥이냐, 대부분 오는 분들이 가슴이 툭툭툭 한다 그래요. 불안하죠. 가슴이 뛰다가 괜히 느낀다고. 뭐가 뛰는 걸 느끼는, 툭툭툭 툭툭툭, 순간적으로 툭툭툭. 이런 분들이 흔히 겪는 부정맥이 규칙적으로 나오다가 SSS라고 정해 툭툭툭툭툭 그것도 지나가. 뛰는 거죠. 몇 초 동안 뛸 수 있고 10초, 20초, 1분, 2분, 10분, 1시간도 뛸 수 있어요. 그 툭툭툭툭 갑자기 멀쩡히 뛰다가 툭툭툭툭 툭툭툭툭 또 못 느낄 수도 있고. 이래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심방 빈맥이라는 건데, 어떤 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덜컹거린다. 엘리베이터 타면 쿵 떨어질 때 느끼는, 비행기 탈 때 쿵 내려가는 기분, 또 롤러코스터 탈 때 쿵 내려가, 느껴보셨어요? 그런 감을 느끼니까 불안하죠. 철렁 내려앉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심실의 조기 수축이 나올 때, 심방의 조기 수축이 나오는데 규칙적으로 제일 위에 라인 보면
뽁뽁 뛰다가 부정맥이 하나 나왔어요. 그거는 뛸 시간에 안 나고 먼저 태어난 거야. 자, 청와대에서 신호를 보내서 강원도, 경기도 보내고 대전 내려가는데 갑자기 경기도에서 뛰겠다고 나온 거야. 청와대가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한참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심장이 충분히 뛴 다음에 충분하게 피가 심장에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뛰니까 심장은 뛰었지만 맥박이 만들어지지가 않아. 약해.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쉬었다가 정상 이 청와대에서 내놓은 신호가 심장을 뛰게 해. 시간이 걸려. 그럼 느려지죠? 그때 더 많은 피가 심장에 들어가서 뛰기 때문에 더 큰 맥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음에 조그만 봉우리는 거의 안 뛰었고 다섯 번째 맥은 굉장히 강하게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한 맥박이 그동안에 안 뛴 것처럼 느껴지니까 철렁 내려앉고 쿵 뛰니까 이걸 느끼는 겁니다. 이게 철렁거린다, 덜컹거린다 느껴요. 어떤 때는 이런데 기침도 해요. 심장이 너무 강하게 뛰니까 흉경망을 건드려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침해요. 그래서 부정맥인데 기침을 한다? 그럼 기관지가 나쁜가?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심장이 너무 강하게 뛰면서 횡격막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횡격막이 자기도 자극을 받으니까 움츠러들어. 그러면 어떻게? 움츠러들면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맥 때 기침이 나온다는 걸 이제 환자분들도 아세요. 근데 이걸 많은 분들이 설명을 잘 못하니까 기침이 왜 나온지를 설명을 잘 못 해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맥이 나올 때 기침이 나올 수 있지 걱정하지 마시라. 기관지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려요. 동시에 기운이 쫙 빠지기도 하고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기도 하고 맥박이 갑자기 빨리 뛰게 되면 심장에 피가 드는 상태에서 뛰지 않기 때문에 혈압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신부전도 생기고 막 생길 수 있는데 기운이 빠진단 말이죠. 혈압이 떨어지니까 빠지고 식은땀이 동반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을 쭉 기록해 보면은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다가 빈맥이 뛰기 시작해요. 툭 뛰다가 심장이 또 돌아와. 그럼 멀쩡해져. 그럼 언제 그러냐 하듯이 멀쩡해져요. 이게 왜 그럴까? 소가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하는데 의심을 하죠. 근데 이게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두근거리고 기운이 빠지고 식은땀이 난다. 이러면 식은땀이 난다는 거는 물론 심리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우리가 꼭 빈맥을 의심하고 꼭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정상 리듬은 이렇게 항상 규칙적으로 도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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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레미. 지금도 여러분 보면서는 도레미, 도레미, 도레미 하고 있어요. 근데 심방 세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세동이 이것도 한자예요. 심방이 세, 간을 세자, 움직일 동자. 간을 세다는 건 이렇게 뛴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수축이 되는데 이게 지 멋대로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뛰어요. 부르르. 근데 피가 심방에 수축이 안 되니까 피가 빙빙 돌아요. 이건 위험한 부정맥입니다. 이거는 가장 위험한 게 뇌졸중이 올 수 있어요. 피는 흘러야 되는데 안 흘리면 굳게 돼요. 그래서 혈전이 만들어져서 뇌졸중이 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숨이 차고 심부전증이 올 수 있고 기운이 빠져서 주저앉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라는 거는 우리 고령화 시대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격하게 늘고 있는 부정맥 중에 하나예요. 많아졌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심방세동이 발생합니다. 자, 왜 그러냐? 고혈압 예를 들면 왼쪽은 정상 심장이고 오른쪽은 관리가 안 돼. 혈압이 높아도 제대로 약도 안 먹고 그냥 내깔겨 두고 지내고 약을 먹었지만 먹다 안 먹다 하고 내가 약을 왜 먹어야 되나 생각하는 사람도 막 이렇게 돼요, 이게. 그래서 심장이 좌심실이 확대고 비대해지고 심방도 커지니까 이렇게 심장이 두꺼워지고 커지게 되면 조직의 변성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내 옷을 갖다 이렇게 늘어봅시다. 쫙 늘어나면 어때요? 헤어지죠. 똑같아요. 이대로 있어야 되는데 어거지로 늘려보세요. 그러면 이 옷이 제대로 조직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똑같은 현상이죠. 심장 근육이 잘 배열되어 있는데 지 멋대로 퍼지고 망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제대로 흘리질 못해요. 지 멋대로 전기가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서 전기적인 반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 생겨요. 정상은 이렇게 똑같이 일량하게 일어나는데 이거는 지 멋대로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전기를 보내야 되는데 이거 놔두고 자기들이 멋대로 뛰겠다니까 여기 뛰려면 여기 뛰고 여기 뛰니까 이게 화합된 이 수축이 안 되는 거예요. 왼쪽에 그림을 보면은 심방세동인데 그 심방 좌심방을 본 거예요. 아래쪽에 거기에 보면 하얀 연기처럼 막 움직이죠. 피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은 그런 게 안 보이죠. 피가 수축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럼 피가 저렇게 빙빙 돌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혈전이 생깁니다. 그 혈전이 날아가면 순간적으로 날아가게 되면 다른 데는 괜찮은데 뇌로 가게 되면 급작스러운 멀쩡한 사람이 뇌경색에 왔어요. 최근에 한 40대 초반에 심방세동 있는 분이 4달 사이에 2번 뇌경색에 왔어요. 4달 사이에 2번. 42세 남자분인데 42세 남자의 뇌경색이 올 수가 없죠. 근데 그 기저질환은 이런 심방세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안타깝죠. 자, 여러분 그 톱니바퀴처럼 보이는 게 보입니까? 왼쪽에? 오른쪽은 도레미가 잘 보이죠. 왼쪽은 전부 톱니바퀴처럼 보이죠. 그게 세동이에요. 심전도에서. 이게 심방세동이라는 거 우리나라에 급격하게 늘고 있는 부정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피가 빙빙 돌고 있죠. 이게 심방세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혈전이 생기지 말라고 그 심방세동이 생기면은 물론 심방이 큰 사람도 있지만 심방이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심방세동이 오래 가게 되면 심방도 커지고 또 심방이 커지면 또 심방세동이 생기고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게 생겼을 때 빨리 이거를 정상 맥박으로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예요. 이런 게 있으면 내과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증상을 대부분 느끼지만 또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모르고 지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자, 이런 분이 왔을 때 심장이 팍 뛰니까 제대로 펌프질을 못하죠. 그건 못하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펌프질을 못하니까 피가 폐에 수분이 고여서 폐부종, 심부전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숨이 차다고 찾아오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숨이 차도 잘 못 느껴요. 불편하고 기운 없고 맥이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이렇게 오세요. 답답하고. 그래서 찍어보면 엑스레이 물도 고여 있고 이렇게 물도 고여 있고 폐도 커져 있고 치료를 잘하고 나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런 게 이제 심방세동의 후유증인 거죠. 어떤 분은 아찔하고 핑 한다고 그래요. 눈앞이 하얘지고 깜깜해지고 순간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완전히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져서 머리 다치기도 하고 주저앉거나 의식소실에 깨어나. 그럼 내가 일어나서 보니까 누워있어. 그래서 어느 이제 한 분이 아주 효자세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 걱정한다고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서 일을 해주시는 도우미께서 어머니가 자꾸 쓰러지신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난 괜찮아 하는 거예요. 나이가 80 돼 보세요. 아들들한테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내가 아프다고 아들들한테 며느리한테 얘기 안 해. 걱정할까 봐. 그런데 이분이 CCTV 카메라를 집에다 설치를 했어요. 딱 보니까 다가 일어나다가 팍 쓰러진단 말이야. 그걸 갖고 오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거는 부정맥입니다. 그래서 검사해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뛰다가 박동을 안 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전기를 만드는데 안 만들어. 근데 경기도, 강원도, 대전이 띄워줘야 되는데 안 뛰어 아무도. 그러니까 맥박이 안 뛰는 거야. 한 4.5초간 쭉 심장이 멎으니까 뇌로 가는 피가 안 가죠. 깜빡하는 거죠. 더 심해지면 가면 쓰러지는 거고. 근데 자기는 일어나서 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실신이라고 그래요. 실신. 뇌졸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때는 이제 심장을 뛰게끔 인위적으로 뛰게끔 박동기를 넣어요. 그래서 박동기를 넣어서 이렇게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박동기 치료예요. 인공심박동기. 그러면
멀쩡해진다. 건강하시죠. 안심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박동기 삽입치료. 이게 한 동전보다 큰 거 이 정도를 다 넣고 여기서 선이 들어가고 컴퓨터가 있어서 안 뛰면 센싱을 해서 뛰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심장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흘러가는 길이 있다는데 전기가 안 만들어지면 인위적으로 전기를 살짝 넣어서 뛰어주게 만드는 거. 대단하죠? 이런 치료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갈수록 이런 질환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깜빡한다든가 아찔한다든가 이거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맥박이 빨리 뛰는 병도 있지만 이렇게 안 뛰는 병도 있고, 부정맥이라는 건 빨리 뛰는 거, 늦게 뛰는 거, 안 뛰는 것도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박동기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박동기에서 규칙적으로 뛰게 되니까 아주 훌륭하게 치료가 된 거죠. 자, 이제는 제가 가장 중요한 이 생명과 관련된 부정맥, 심실빈맥이 되는 거예요. 이 위에 아까 얘기했던 심방이라는 거는 경기도와 강원도를 일으키는데 심실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심장에서 아래 가장 중요한 이렇게 피를 내보내는 기관, 우심실과 좌심실, 특히 좌심실, 거기에서 부정맥이 생기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심실빈맥, 심실이 빨리 뛴다는 거예요. 심실이 여기서 지 멋대로 막 전기가 돌면서 뛰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아까 도레미가 아닌 이상한 게 파행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게 잠시 있다가 할 수 있고 계속 뛸 수 있고 쓰러지죠. 혈압이 떨어지니까. 근데 혈압이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는데 심장은 막 뛰고 있는 거야. 이럴 때는 우리가 급격한 처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정상과 비교해보면 완전히 다른 게 나오죠. 꼭 실타래 꼬인 것처럼 막 뛰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심실빈맥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잠깐 동안 했다가 깜빡했다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까 맥박이 안 뛰어서 이렇게 깜빡하는데 이분은 뛰고 있는데 심실이 막 뛰니까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피가 안 가니까 깜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졸도하는 거예요. 깜빡깜빡, 깜빡깜빡. 그러면 이게 맥박이 안 뛰나 맥박은 뛰고 있는데 제대로 뛰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심실빈맥도 있어요. 예?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돌연사 확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깜빡깜빡한다, 아찔한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인, 이게 굉장히 젊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거 보시면 정강정 뛰다가 불과 한 4, 5초 정도 저렇게 뛰다가 없어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도 있고, 저게 오래 가면 아찔한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꼬이는 비틀림 우리가 얘기하면은 심실빈맥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돌연사 위험도가 무지하게 높은 거예요. 부정맥 중에. 그러나 흔한 병은 아니에요. 이때는 이제 심실세동이라는 진짜 심장이 이렇게 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뛰는, 이건 사망이에요. 심장 마비가 오기 전에 되게 이거 심장 마비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맥이 생기게 됩니다. 지 멋대로 이제 경상도 전라도가 막 지 멋대로 막 뛰는 거예요. 이렇게 막 흔들어가지고 이런 심전도가 나와요. 이런 때는 뭐 해야 돼요? 이건 사망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하고 전기 충격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 이분을 어떻게 살렸냐면 영화에 보셨죠? 이렇게 전기 충격 빵 하는 거. 전기 충격을 여기서 꽝 줬어요. 주고 나니까 한 2초 지나서 이렇게 정상 맥박 도레미가 나타났어요. 이거 살리는 거예요. 이런 치료가 이제 전기 충격 치료예요. 자, 부정맥을 이제 제가 정리하려면 이렇게 위험한 부정맥도 있고 응급을 처치로 요하는 소위 전기 충격을 줘야 될 것도 있고 또는 빨리 뛰지만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조절해서 우리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정맥도 있고 뭐냐면 심방, 심실 다 여러 군데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맥 하지 말고 부정맥 중에 내가 병명이 뭐냐, 네 집이 대한민국이냐 아니면 노량진이냐 여의도냐,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처치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부정맥인 사람이 운동해도 괜찮습니까? 난 부정맥에서 운동 못해. 그건 아니죠. 고쳐서 운동해도 괜찮을 수가 있고 뭐 대부분 괜찮아요. 고치면은 운동도 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원인을 찾으면 됩니다. 찾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그 심각한 병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100세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증하고 있는 심혈관 질환 중에 하나인 부정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정맥을 일으키는 건 심장의 구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분도 많고 심장의 구조에 이상이 있는 분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심장 초음파라든가 검사에서 알죠. 자, 집은 멀쩡히 잘 졌는데 전기선이 엉겨 있다. 그렇죠? 이해하시죠? 근데 그 전기선이 집도 엉망이고 전기선도 망가졌다. 이런 겁니다. 심장의 구조가 기능이 정상이냐 아니냐. 전기선만 문제가 있느냐. 다 망가져 있느냐. 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 달라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귀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강연 중에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어떤 걸까요? 부정맥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대부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검사를 통해서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네. 종류를 알아야 되고 그때 적절한 치료는 다 잘 이루어집니다. 약도 있고 시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맥이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특히 염려스러운 거는 이제 우리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심방 빈맥과 심방 세동이 꽤 많아요. 심방 빈맥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데 심방 세동은 뇌졸중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모르고 뇌졸중을 당하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정말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 주장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강연 들려주실 다음 건가요? 주는 이제 심장이 다 나빠지면 펌프 기능이 떨어지죠. 네. 그 펌프 기능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심부전증이라고 그래요. 심장의 기능을 잃게 되면 말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꼭 말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교정 가능한 게 많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으면 100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심부전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백세 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 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